네, 부동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그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지금 뭐 거래도 잘 되고, 네. 신도시의 역사?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많고, 그쵸? 이슈가 많은데 일기 신도시가 언제 생겨나서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 13대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가 그때 이제 집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서울에 집값이 막 오르고 네.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200만 호 건설 공약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한 10km 이내에 네. 이제 일기 신도시가 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당, 일산, 평촌, 3번, 삼본, 중동, 부천. 네. 이렇게 5군데가 생겨났고요. 하나씩 좀 볼까요? 특징을? 네. 네.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사실 일산하고 네. 분당이 그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일산하고 분당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분당의 집값이 훨씬 더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테헤란로에 이제 IT 기업들이 막 네.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죠. 일자리. 네. 거기가 비싸니까 좀 더 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분당은 금세 오르잖아요. 일산은 너무 많아. 너무 멀어. 그러니까 분당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일산은 너무 머니까 일산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광화문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산 살고 강남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당 쪽으로. 그래서 많이 지금은 가격이 벌어졌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뭐 별 차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근데 우리 신도시의 역사가 일자리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항상 뭐부터 져요? 집부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베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잠만 자고 출퇴근은 딴 지역으로 하는 네. 거죠. 그 딴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로 출근하는 거죠. 서울로.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예외적인 게 이 분당입니다. 분당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각종 IT, 게임 게임 회사 엄청 많죠. 네, 이 그래서 안에. 신도시 중에서 아마 일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한 자족 도시라고 하면은 분당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분당을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신도시를 처음에 질 때 우리 택지개발지구든 신도시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처음에 짓는 곳, 신도시에서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 곳을 우리가 시범단지라고 해요. 네네. 시범단지. 그 시범단지들은 한마디로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격 안 떨어진다라는 게 시범단지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시범단지는 처음에 짓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 지어놔야 그 다음에 짓는 것도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서현동이 시범단지죠. 그래서 뭐 학원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는. 그래서 서현동이 가장 분당에서 본래 제일 좀 비싼 동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시범단지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 형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짓는데 여기가 신도시에서는 가장 유망한 데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남 분당이었고요. 이제 고양 일산 가볼까요? 네, 고향도 뭐 특별히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도 뭐 이게 남북 통일 대비해서 거점 도시 전쟁 방어용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조금, 처음에는 네. 무섭죠 좀. 그래서 일산도 사실은 그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산도 지금은 뭐 그 코엑스 어디죠? 코엑스가 아니라 저기
킨텍스. 일산 킨텍스. 킨텍스 쪽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지금. 네. 그나마 이게 아마 일자리가 일산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큰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의 중요성이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평촌, 평촌도 여기도 뭐 신시가지를 개발했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런지 평촌도 사실 거기는 이렇게 서울 나오려면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저도 거기 평촌에서 한번 뭐 남태령곡에 넘어서 아침에 이제 그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애들 키우는 데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여력이 되는 중산층,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거주하는. 그런데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저쪽이죠. 저기 어디야? 거기 그 범계역이나 쪽. 네, 그쪽은 이제 학원가 쪽으로 해서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뭐 평촌도 있고 중동도 있고 뭐 한번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급하게 막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들이다. 예, 그런 한계가 아직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3번도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는 뭐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던 택지지구를 갖다가 이 신도시라는 이름만 붙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 분산 주택 공급, 뭐 다양한 주택 수요 부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3번은 뭐 한마디로 오로지 이제 거주의 목적만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전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동 부천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기도 기존에 있던 택지지구에 네. 이제 그 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그래서 네. 대단히 택지 조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한 곳이고요. 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이나 언덕이 없는 평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이나 언덕이 없대요. 그래서 평촌 3번 중동은 뭐 기존 시가지의 연계형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분당 일산은 다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촌 3번 중동은 실제로 우리가 신도시라는 개념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리고 분당 일산은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기 신도시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가장 일자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이런 곳은 분당이다. 그렇죠. 네. 분당은 또 판교에 또 네네. 일자리가 생기면서 더더욱이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그러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이게 사실 긍정평가, 부정평가라는 것도 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쵸. 일기 신도시 지금, 조성이 된 지가 거의 30년 그렇죠. 넘었죠.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평가를 한번 보자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그 당시 주택 공급이 서울에 너무 이제 부족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걸 이제 분산시키는 서울의 인구를 외곽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 분산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 그리고 목적이 있었고. 네.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켰다. 이거는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유발해서 왜냐하면 신도시가 생기니까 전부 다 이제 신도시 쪽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을 유발했다. 그리고 재밌는데 이게 이제 그 부실공사 논란으로 강모래가 부족해 바닷모래를 썼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당이 상당히 많이 심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그 네. 내력벽을 부술 수 있느냐 없느냐, 내력벽 그게 철거냐, 굉장히 아니면 중요한 이슈죠. 그게 네.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분당이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그 마천루 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맞아요. 그때도 마천루. 보았듯이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져요. 이 집을.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너무 막 급속하게 짓다 보니까 이 모래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바닷모래까지 썼어. 근데 그 바닷모래를 써가지고 한 것들을 만약에 그 내력벽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항상 무너질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문제가 계속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건 부디 개인적인 생각. 네. 근데 바닷물에 썼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만큼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제 뭐 30년 이상을 지내온 지금 시점에서의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이렇고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가 이제는 새롭게 탈바꿈할 때가 됐다.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가장 핫한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요. 뭐 44% 이상이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신도시 네. 특별법 뭐 이런 것들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현이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이걸 갖다 한꺼번에 그냥 뭐 후다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2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막 짓잖아요. 신도시를 막 지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교통. 네. 그렇죠. 신도시 뭐 진짜 그 논밭을 거기 논밭에다가 거기다가 만약에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도 다 도로고 그렇죠. 뭐고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있는 도시에다가 새롭게 정비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는 다 그렇죠. 갖춰진 인프라 다 상태에서 갖춰져 있잖아요. 도로도 네. 있고 교통도 있고 일자리도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꾸 신도시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완성이 돼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뭐 10년 후에 뭐 아파트가 지어져. 뭐 10년 후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돼가면서 집값이 이렇게 단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네. 기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갈 거다. 그러면서 가격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 뭐 산다고 그거 나왔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일기 신도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기 신도시는 네.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완성된 곳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입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3기 신도시가 날까 1기 신도시가 날까 이거는 그건 명확한 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것의 가치는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몰릴 거고 양극화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양극화가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한다는 거는 미래를 우리가 잘 본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또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부동산의 어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흐름은 항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투자 타이밍 이런 것들도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점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 오늘은요, 일기 신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